안녕하세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디다 속 시원히 털어놓을 곳은 없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으로 삭히자니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침 오늘 시간도 있고 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서는 없겠지만 동네 동생의 푸념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둘 다 나이가 30이 넘어 만났고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언젠가부터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친정에서는 결혼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다며 그래서 내버려뒀던 건데 이제 와서 웬 결혼이냐 안 된다.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는 많이 아픈 형,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주버님이 있었거든요. 친정부모님은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주버님 돌보는 일은 전적으로 저희 남편 몫이 될 게 뻔하고 그러면 그 일은 결국 제 일이나 마찬가지니 그걸 걱정하셨던 듯해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다 상관없다 괜찮다 감당하겠다 우겨댔거든요. 사실 남편은 늘 그런 형에게 치이며 자랐다고 말했고 그래서 시부모님이나 아픈 아주버님에게 그렇게 애틋한 마음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우려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답니다. 남편 본인 입으로도 자기는 20살 이후로 그쪽에서 마음 끊어냈다 말한 적도 여러 번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친정부모님께 하면 행여 저희 남편을 너무 냉정한 사람으로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 친정부모님이 져주셔서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뭐랄까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반응이셨어요. 니들이 좋으면 하는 거지 알아서 해라. 솔직히 남편 앞에서 티는 못 냈지만 좀 당혹스럽대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저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실 수가 있나 싶어서요. 그래도 친구들 말이 시댁하고는 불편할수록 좋은 거라며 저더러 땡 잡았다길래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그리고 역시나 시댁으로부터 받은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애시당초 남편이 받고 싶지 않다고도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뭐라도 해줄 거냐 한번 묻지도 않으셨지요. 그리고 이때 친정에서 다시 한번 저한테 이래도 결혼할 거냐?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뭐하러 그런 집에 시집을 가냐 하셨지만 남편이 그래도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남편만큼은 워낙에 저한테 잘했거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한테 제가 남편이랑 살지 시부모님이랑 살 것도 아닌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 잘 살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속을 어지간히도 썩이고 시집을 왔네요. 그래서 친정부모님께는 지금도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한편 그렇게 남편이 모아두었던 1억에 제가 모아두었던 7천 그리고 친정부모님이 2억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돈 끌어모아서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 매매해서 신혼살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혼살림 차리고 한 달 만에 집들이를 했는데 그때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는 방이 남네 어쩌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방 아니라고 애 태어나면 거기서 이제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별로 귀담아 들으시는 눈치는 아니셨고 계속해서 뭐랄까 꼭 언제든지 오시겠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이랄지 제가 뭐라 나서기도 전에 남편이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마시라고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딱 자르대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더는 별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어째서인지 어머님이 자꾸만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하나 싶은데 일단 저희 신혼집이 친정에서 꽤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렇게 된 이유가 친정부모님이 남편한테 가능하면 저를 가까이 곁에 두고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도 그렇고 금전적으로 지원도 넉넉히 해주셨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따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흔쾌히 그러겠다 했던 거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결혼 후에도 친정과 가깝게 지낼 수 있었어요.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단순히 가깝게 지낸 것뿐만 아니라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친정어머니가 퇴근길에 둘 다 들려 저녁 먹고 가라며 챙겨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살갑게 챙겨주시니 자라면서 받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지금 다 받는 것 같다며 무척 좋아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마치 아들처럼 얼마나 넉살 좋게 자라던지 덕분에 언젠가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더러 결혼 반대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미안하다 말씀하셨을 정도로 사이가 돈독해졌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어머님이 무슨 눈치라도 채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의 연락 또한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된 통화 내용은 저희 둘이 감감무소식이라 서운하다 보고 싶다. 남들은 아들 며느리랑 같이 어디 놀러도 다니고 한다는데 너희는 왜 그러자는 소리를 안 하냐. 니들은 니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냐. 하지만 어머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솔직히 저도 그렇고 남편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뜬금없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왔거든요. 그런데 급기야 하루는 어머님께서 저희더러 니들은 니 형이 불쌍하지도 않냐 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니 형은 저러고 누워있는데 니들만 맨날 하하호호 뭐가 그렇게 즐겁냐면서. 그러면서 부모도 나 몰라라 지 핏줄도 나 몰라라 한다고 웃을 일이 있어도 참고 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남편도 크게 화를 냈어요. 그럼 뭐 나는 평생 형보다 덜 행복하고 덜 즐겁게 살아야 하냐면서 말이죠. 아무튼 이런 일이 몇 번 있고 나서 한동안 시댁에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아이를 가졌고 출산까지 했지만 남편이 시댁에 알리질 않은 건지 가타부타 연락 한 번 받은 것도 없었고요. 그래도 저희는 자식돌이는 한다고 매달 용돈은 꾸준히 보내드렸는데 말이죠.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원래는 친정에서 받은 것도 더 많고 하니 친정 부모님께 좀 더 보내드렸는데 친정 부모님이 시댁에는 아픈 사돈 총각도 있고 하니 그쪽에 더 신경 써드리라 하셔서 이후로는 양가에 똑같이 보내드렸어요.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어떤 말씀도 없으셨으니 제가 서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남편한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어쨌든 핏줄인데 그간 마음이 쓰였던 거겠죠? 남편이 몇 번이나 저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픈 아주버님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이러쿵저러쿵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머님이 그날 하신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저희 딸을 보시고는 예쁘다 귀엽다 하시는 것까진 좋았는데 남편더러 이 형은 이렇게 누워만 있는데 너는 할 거 다 하고 사니까 좋냐 하셨거든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전 처음에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다니까요. 왜 매번 아픈 아주버님과 남편을 비교하시고 남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사실 까놓고 말해서 막말로 남편이 뭐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 때문에 아주버님이 아프게 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 또 분위기는 말 그대로 아작이 났고 저희는 30분 만에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은 말이 없었고 저도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딸만 어르고 달래며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 그제서야 남편이 숨이 막혀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아픈 아주버님 그림자 아래서 살다가 그나마 저를 만나 이렇게 가정 꾸리고 행복하다 생각하게 되었는데 한 번씩 시부모님을 만나면 자기가 나쁘고 못된 사람인 것 같아서 너무 괴롭다나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어머님 아버님이 이상하신 거다 했지만 솔직히 제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진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만남이 있고 반년쯤 지나 아주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앓고 있던 병 때문은 아니고 자다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무척이나 슬퍼하셨고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뭐 슬퍼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2달쯤 지났을 무렵인가 어머님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희 부부더러 애 데리고 한번 내려오라고 보고 싶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또다시 그만 마음이 약해졌네요. 아주버님 떠나보내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헛헛하실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고 싶다는 남편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위로해드린다는 마음으로 다녀오자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에게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시댁에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전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대접을 받았거든요. 어머님이 아침부터 차리셨다며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점심상을 차려주셨고, 원래 말수가 없으셨던 아버님도 저희 딸을 어찌나 귀여워해 주시던지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친 후에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저더러 일하랴 애 키우랴 힘들진 않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이 가끔 도와주시기도 하고 남편도 잘 도와줘서 그럭저럭 괜찮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래도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거라며 지금부터는 당신도 육아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라서 좀 놀라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차로 왕복 4시간인데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아주버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사시는 집을 내놓으셨다며 이 집을 팔고 저희랑 같이 지낼까 싶으시다대요. 듣던 제가 이번엔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혹시 합가하자는 말씀이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뭘 그리 놀라냐 하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못 보고 지냈으니 이제부터라도 가족 간의 정도 쌓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 저도 가깝게 지내고 싶지만 그래도 합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살 만큼 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합가는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부담스럽다고요. 아이 육아 문제는 제가 정 힘들면 시터를 써도 되는 일이라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은 두 분대로 마음 편히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말이지 혹시나 어머님 아버님이 상처받으실까 싶어 조심스레 하지만 완곡하고 확실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죠. 그런데 어머님이 애는 어릴 때가 제일 중요한 법이라면서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냐고 시터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남편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러니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 했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반응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매사 어머님 아버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제가 나서기 전에 알아서 딱딱 정리해주던 남편이 어째서인지 이번만큼은 여지를 남겨두는 게 영 찜찜했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더니 사실 여지껏 매번 장인 장모님께 신세만 지는 게 죄송스러웠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장인 장모님도 좀 쉬시라 하고 시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보면 어떻겠냐 묻는 거예요. 이게 언뜻 듣기에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 같았지만 한마디로 합가하잔 소리였으니 얼마나 당혹스럽던지.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혹시나 남편 마음이 상할까 싶어 조심스레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도 합가는 불편할 것 같다고 싫다고 했어요. 이제껏 남남이나 다름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합가라니. 그리고 제가 싫다고 하니 남편도 2번은 말 안 하길래 그대로 그 얘기는 끝났다 생각했고 그래서 더는 저도 말 안 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다시 한번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또다시 저희 집에 언제쯤 들어가면 좋겠냐는 식으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사는 건 어렵다. 안 된다 했더니 큰아들도 잃었는데 둘째 아들까지 잃을 수는 없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꼭 붙어 지내고 싶으시답니다. 그러면서 너는 며느리니까 네가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지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면 어떡하냐고 저를 원망하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진작에 좀 잘해주시지. 아무리 아주버님이 아팠다곤 하지만 그때는 저희 부부 나 몰라라 하셔놓고 이제 와서 가깝게 지내고 싶다 하시면 어쩌라는 건지 머리가 다 아파오더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남편과 저까지 모두 모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은 완강했어요. 가까이 사시면서 왕래를 하고 지내고 싶다 하시면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아이 육아 문제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님 아버님은 개입하지 마셔라.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우리 핏줄인데 우리가 왜 개입을 못하냐. 이제라도 같이 살면서 그동안 못 준 정도 주고 싶고 할머니 노릇도 하고 싶다. 아버님은 먼 산만 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결국 제가 믿을 건 남편뿐이었는데
남편이 잠깐 따로 얘기 좀 하자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부모님을 용서하도록 노력해볼 생각이라며 그러니까 저한테도 너무 열내지 말라는 거였죠. 까놓고 말해서 시부모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건 자기지 제가 아니지 않냐면서 저는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하자는 대로 믿고 따라와주면 안 되겠냐대요. 그런데 왜인지 저는 그 상황 자체가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아무리 피가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얼마 전까지 그렇게 원망하던 부모님을 이제 와서 자기는 용서할 테니 같이 살자는 게 그래서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더러 집 따로 구하시라고 하고 당신이 거기 가서 살라 했습니다. 셋이 그간 못 나눈 정도 나누고 그렇게 지내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저더러 저답지 않게 왜 이러냐면서 자기 부모님이 저한테 뭘 어쨌다고 이러냐고 나중엔 화를 다 내는 거 있죠.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저희 친정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전후 사정을 들으신 친정부모님께선 몹시도 화를 내셨어요. 결혼식 때도 아들이 장가를 가는지 남이 장가를 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무관심하셨던 사돈 아니시냐 하시며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딸한테 시부모 노릇이라도 하고 싶은 거냐. 그리고 남편한테도 말씀하시길 그렇게 자네 부모님이 안타까우면 자네 혼자 나가서 모시고 살라고 우리는 우리 딸 마음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거 못 본다. 그러니까 남편도 더는 찍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사실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 결혼 생활 내내 시부모님한테 생일 축하한다 소리도 한 번 못 들어봤어요. 저야 물론 명절이고 두 분 생신이고 하물며 아주버님 생신까지 챙겨드렸었지만요. 그래도 친정부모님 속상하실까봐 제가 서운해하면 남편이 민망해할까봐 서운한 티 한 번 낸 적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이 갑자기 시부모님 편을 들며 모시고 살자더니 저로선 얼마나 황당하고 서운했겠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도 제가 말을 안 했다고 해도 당신들 딸인데 왜 눈치를 못 채셨겠어요? 그렇다고 사위 탓을 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서로 속만 상할 것 같으니까 대놓고 말씀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시부모님께서 한 발 물러나셨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이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시니 그제서야 아차 싶으셨던 모양이셨죠. 당신들이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며 합가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시겠다대요.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나름대로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건지 이제 집도 팔았고 어디 살든 그거야 당신들 권리 아니냐 하시며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까진 못 맡겠다 싶어서 그건 알아서 하시라 했어요. 대신 멋대로 저희 집에 오신다던가 아무튼 선을 넘으시면 그때는 저도 두고 보고만 있진 않을 거라고 딱 못을 박았죠. 한편 남편도 저한테 사과를 해왔습니다. 자기도 왜인지는 모르겠다며 순간 눈에 뭐가 씌었는지 그냥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았다나요? 솔직히 터무니없는 변명같이 들렸지만 그래도 저희 친정부모님하고 시부모님 다 계신 자리에서 사과를 한 만큼 이번 딱 한 번만 봐주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상황도 일단락되었고 애압박이도 하니 싸움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도 없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솔직히 남편에 대한 믿음이 많이 깨졌어요. 충분히 사과도 받았고 상황을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아닌 시부모님 편을 들었다는 게 여전히 불편하고 서운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앞으로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되갚아줄까 싶네요. 그리고 시부모님하고는 다시 어색한 사이가 되었는데 이건 뭐 시간의 흐름에 맡겨야 할 것 같아요. 만약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다 싶고요.